네, 지금부터 이제 와세 성공 8단계의 7단계 상담, 컨설팅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뇌리 속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사업가다. 우리는 PM 사업을 하는 사업가다. PM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뭔 일을 하느냐?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럼 그 자산은 뭐냐? 바로 멤버십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비자들, 애용자들, 부업자들, 사업자들, 리더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훌륭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 자산을 구축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쉽냐 어렵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가들의 자산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그 직장인들을 고용인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즉 자산을 구축하는 거죠. 비즈니스 오너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고 큰 매출을 만들어서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수입을 가진다. 이게 비즈니스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하고 돈하고 맞바꾸는 사람들은 직접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람을 고용인이든 멤버십이든 사람을 구축해서 자산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와 같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이 사업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십 명에게 제품을 팔았어요. 그건 뭡니까? 제품 판매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제품을 꾸준히 쓰실 수 있는 애용자로서 딱 우리가 가르쳐 드리고 이분들을 또 소개하게 하고 부업을 하게 하고 또 새로운 팀을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부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큰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착착착 훌륭한 그 자산을 구축했을 때 우리는 정말 멋진 비즈니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내 산하에서 이와 같은 직급자들의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왔던 것과는 다르게 하자. 즉 제대로 실제로 10배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게 뭐냐? 10배 일을 한다는 것이 뭐냐?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제대로 일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보자. 즉 10배의 성과를 내보자. 지금 현재의 성과보다 10배의 성과를 내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7단계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표현을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많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 많든 적든 소통은 잘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걸까?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할 말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죠, 불통.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요. 불통이 되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온다. 소통이 잘 돼야 된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 직장 세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이 소통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팔 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의 얘기가 내한테 안 들려. 불통이 나오는 거죠. 불통.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를 잘 안 해요. 자기 감정을 쉽게 표현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상담은, 컨설팅은,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담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스폰서의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연결고리다. 후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죠. 환자가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 똑같다. 지리밭을 통과할 때 반드시 스님 상사의 가이드를 정확하게 받아요. 안 그러면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쥐를 밟았다. 정말 큰일 나잖아요. 상담은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항상 수시로 끊임없이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계속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는 이유는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이 북극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은 실수를 줄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역할 분담은 팀워크이죠, 팀워크. 역할 분담, 팀워크. 각자가 잘하는 역할을 각자가 잘 역할을 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올바른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은 그룹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상담을 여러분 상담은 반드시 시스템에 제대로 올인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의 그 개인적인 생각, 이 시스템과 벗어난 그냥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그냥 얘기를 다 해버려요.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로 한 분이 IMM 트레이닝 서울에 간 거예요. IMM 트레이닝 서울에 갔어요. 이분이 룸메이트를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하고 룸메이트를 했어요. 이분은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 제품을 매가를 섭취하면서 건강을 완전히 도모한 분이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위에 스폰서로부터 배운 내용을 이분은 제 파트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인이 직급이 깡패다. 무조건 직급을 가야 된다. 이런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이 메시지가 꼽힌 거예요. 올바른 상담은 반드시 시스템에 제대로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자,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긴? 1대1로, 전화로, 또는 만나서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우, 스폰서가 바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방에도 계시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예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된다. 따라하세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된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윤은기 정보전략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Nobody is coming for me to help me.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내 사업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설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합류된 리더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상담 목록을 작성하시고 무엇에 대한 상담을 했고 이런 내용들, 명단 작성한 것들, 조직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담은 비즈니스 체크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그 비즈니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 나가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상담할 때 비즈니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계획 이런 것들 그 비즈니스 체크리스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는 이것을 변수라고 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발생한 일들을 하나하나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시스템에 완전히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스폰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소통하고 교류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용어로 우산 씌우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용 우산 씌우지 마라. 우산을 씌우면은 비는 안 맞지.
근데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파트너들을 내가 챙기겠다 이거죠. 스폰서들로부터 교류를 차단하는 것을 우선 씌운다는 거죠. 치명적인, 예, 그 파트너들에게는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그 하위 파트너와 혹은 그 형제 라인과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 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칭찬만 혹은 격려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님들 형제 라인 사장님에 대한 얘기는 칭찬하는 것 말고는 하셔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우리가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솔직해야 되고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배우는 자세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의를 갖출 때 전화를 하고 끊을 때 정확하게 상대방이 전화를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 전화를 끊겠습니다. 끝. 반드시 이와 같은 소통의 끝을 상방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다음에 사업하실 때 문제점은 반드시 정확하게 즉시 인지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상담을 해야 되고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드려야 돼요. 인지시켜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상담할 때 우리 사님들께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문제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사람과 관련돼 있을 때는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 판단을 절대로 쉽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폰서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본인이 결정하고 통보하는 경우들이 많죠. 파트너는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폰서 역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함께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절대적이죠.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문제이든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변수들이 엄청 생겨요. 반드시 양쪽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한쪽 얘기를 듣고 어우 네가 옳네. 그 사람 왜 그래. 이런 호응도 안 돼요. 그랬습니까? 아, 예. 그랬군요. 네. 그랬습니까? 이 내용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비록 상대방을 비난할지라도 내가 호응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의 얘기가 옳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대한 호응은 안 된다. 만약에 이분이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이 양쪽의 어떤 그런 중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섣부른 판단, 섣부른 결론 안 됩니다. 이거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과의 만나서 이야기된 내용들은 이유 불문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이유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리더로서, 스폰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로서, 스폰서로서 최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트너의 혹은 형제라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했다. 그것은 참으로 최악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폰서로서 리더로서 자격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팀워크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죠.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팀워크 비즈니스예요. 이게 개인 비즈니스인데 또 팀워크 비즈니스예요. 팀워크 없이 이 비즈니스에 성공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첫 번째 가장 이 넘버원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팀워크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팀워크를 우리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시너지를 낸다. 팀워크가 훌륭한 거죠. 시너지를 못 낸다. 팀워크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5 더하기 5는 10 수학이죠. 5 더하기 5는 7. 요게 콩가루죠, 콩가루. 근데 5 더하기 5, 30. 아, 훌륭한 팀워크이 됩니다. 이게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 시스템 안에서 이 팀워크가 뿜뿜해야 돼요. 뿜뿜, 팀워크가. 뿜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자, 자. 여기 지금 패러다임인데, 그, 패러다임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어, 주목소상경시심. 여기에서, 자, 첫 번째 3가지 습관,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 내용이에요. 요 3가지,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요 3가지. 요거를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의 번역본으로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보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요게 자신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존형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죠. 개인의 승리, 개인의 성장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가 의존성의 상태. 근데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가 개인의 승리를 이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뭐냐?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끝을 보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그 3가지가 준비가 딱 되었을 때 독립적인 사람이 돼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상호 의존형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상호 의존형은 독립되지 못한 사람이 상호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람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독립된 성장이 된 독립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더 큰 성과를 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걸 상호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그 습관이 승승을 생각해라. 승승이죠. 승승. 거래에서는 반드시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거래에서 내가 이기고 상대방은 승패 이런 거래 너무 많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통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상방이 서로 막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더 복잡하게 얽히겠죠. 각자가 의견들이 많거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 근데 내 거를 자꾸 막 뱉어내는 거예요. 전혀 상호 의존성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상호 의존성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너지, 팀워크.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요 관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인간관계, 라인 관계, 요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공부를 할 거예요. 세븐 헤빗은 3개월 과정 500만 원짜리 과정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거를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그 센터에 가서 직접 배우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사장님들에게 전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만 원을 우리 오아세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돼요. 오아세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돼요. 오아세 은행. 내가 지불했다라는 그런 정확한 의식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수업을 안 빼먹지. 수업 들락날락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업을 한번 빼먹는다는 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우리는 절대적 수평관계예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실 상사 이게 이게 어떻게 그 수직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고용주와 고용인 이 상하 관계 이게 참. 자, 핀보다는 인격.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핀이 깡패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핀 중요하지, 그죠? 핀 중요합니다. 그 문화는 아니죠. 핀이 무슨 깡패입니까? 핀 우선주의, 정말 돈 우선주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핀보다는 인격, 성격보다는 성품이 우선이다. 여러분, 성품, 인격 모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람이다. 요 철학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관점을 끊임없이 주제해야 돼요. 누가? 상대방이. 아니지. 자신이 내가 주지를 해야죠. 상대방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 끊임없이 내가 주지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점이 없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역시 단점이 매우 많죠. 근데 우리가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끝을 못 봐요. 왜? 끝이 없거든. 장점, 스폰서의 장점만 보셔야 돼요. 파트너의 장점만 보셔야 되는 거죠. 장점. 자,
자, 요거 단디 보셔야 됩니다. 스폰서의 그 존재에 대해서, 스폰서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스폰서는 스폰서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 훌륭한 거예요. 스폰서는 스폰서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시스템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 시스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조금 곤란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시스템에 올인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스폰서는 만약에 용돈 정도 파트너를 회원으로부터 받는다라면은 별말 하지 않겠지만 몇백만 원씩 수입을 받는다. 근데 시스템에 참여해서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스폰서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 사장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스폰서,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요, 이 비즈니스가 만만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스폰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빠지는 게 맞아요. 사직서를 내고 저는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나가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스폰서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만만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밖에 보면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 위로 스폰서들을 보면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스폰서는요, 자격이 없죠. 우리가 이 수입을 가진다는 것은 그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정보만 줬다 해가지고 그런 수입을 가져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스폰서는요, 파트너의 꿈을 강력하게 터치해주고 끌어내주고 발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함께 만들고 항상 자신감과 열정을 함께 불러일으켜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비롯됩니까?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내 혼자서 그러한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시스템 안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아가지고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시스템에 합류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되겠죠. 그게 뭐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스폰서는요, 파트너의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롤 모델, 솔그가 이야기한 롤 모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I can do it, you can do it. 내가 했던 것을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멤버십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그 멤버십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방법과 방향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뭐가 발현돼야 되는 창의력이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내 마음대로 막 하라는 것이 창의력이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소개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250 멤버십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소개를 받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소개를 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창의력입니다. 우리 그 스폰서와 파트너는 수평 관계잖아요. 명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형제 라인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칭찬. 형제 라인끼리 스폰서의 형제 라인끼리 스폰서 박재일이가 어쩌고 저쩌고 박재일이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는 진짜 질병을 피하듯이 코로나 피하듯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을 하시면 안 돼. 비즈니스 상담을 형제 라인하고 하시면 안 돼.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저하고는 배터리 좀 배터리 필요한 배터리. 저하고는 괜찮아요. 상담을 하셔도 되는데 다른 형제 라인하고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형제 라인끼리는 칭찬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 문화, 분위기 살짝 터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생명이죠. 모든 프로그램, 모든 교육 시스템 위에 뭐가 있냐면은 문화가 있습니다. 이 향기 나는 문화, 상생, 위너십, 미인 대칭 비비블, 검정 거래하지 않는다, 더치페이 한다, 존중 문화, 책 문화, 배우는 거, 나눔, 사랑, 희생, 봉사 이런 문화들이 모여서 무엇으로 결론이 나오느냐? 오직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직 사람이다. 그리고 분위기,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복장, 열정적인 모습, 웃는 모습, 밝은 모습, 좋은 말들. 우리 사장님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유 불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 쉽게 거친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툭툭툭 너무 쉽게 나옵니다. 가끔씩 욕도 나와요. 시발 하는.
우리의 문화와 분위기는 결코 그러한 것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이면에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밖에 나가서 PM 얘기를 했을 때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그 얘기를 꼭,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절도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맷집이 단단해졌을 때 나가셔야 된다. 나 같은 사람 없다. 이 말은 우리 사장님들은 PM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PM 뭐야? 무슨 약이야? 아우, PM 그 다단계야? 하고 있는 일은 잘해. 아이고, 이런 다양한 원투 펀치, 뭐 어퍼커트, 뭐 스트레이트, 뭐 이런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총알, 권총이 빵빵, 대포 빵빵, 벅벅 맞고 죽어나가는. 스폰서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파트너에게 뭐 기대를 하시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리고 관리자 냄새. 관리자 냄새의 핵심은 뭐냐면 후원만 하려고 하고 신규 리크루팅을 안 한다. 관리자 늪에 빠지는 거죠. 3명을 얻지 말고 1000명을 더하라. 네. 정말 스폰서는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돼요. 후원하랴, 내 파트너를 새로 만들랴, 정신없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축적해 놓은 메시지가 오아시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사님들과 늘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내용들이 사님들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 입에서만 나오잖아요. 제 거밖에 안 되죠. 우리 사님들께서 이거를 끊임없이 외치셔야 돼요. 뇌리 속에 사람 존중에 대한 마인드를 조각을 해야 돼, 조각. 오직, 조각 칼로 그냥 조각을 해야 돼. 오직 사람이다. 뇌에다가. 아름다운 동행. 세계를 품는다. 우리 사님들은, 여기 계신 사님들은 모두가 다 이 오아시스 세상의 리더세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아시스 세상을 더 많이 나눠야 되고, 더 많이 전해야 되고, 또 더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오아시스 세상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가장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받으셔야 되고 가장 아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 사장님들께 이 안에서 시발시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주 혼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품는 오아시스 세상을 만드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무서워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이 오아시 세상을 만들고 누리고 즐기는 거죠. 내일은 마지막 복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성공 8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 리더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또 전개를 해 나갈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뭘 하는지 아시죠? 비즈니스 체크리스트고 어디 갔어요? 자, 3월 13일부터 진행하는 열려라 참깨. 네,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쇼도 플랜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서점에 가서 사셔도 돼요. 아니면은 예스24에서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쇼도 플랜. 2 곱하기 2는 책 제목은 쇼도 플랜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 3월 13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첫 스타트는 서문부터 1장까지 정순자 사님께서 진행을 하세요. 요 서문과 1장을 정사님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사님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면은 그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김혜선 사님께서 또 진행을 하시는 거죠. 김혜선 사님께서 2장을 마치면은 김선식 사님께서 3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영진 사님께서 4장을 하시고 마치는 대로 그 마치는 것이 하루 1시간으로 해서 마칠 수도 있고요. 30분 하고 마칠 수도 있고 1시간 반을 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내일 30분. 마치는 시간 그 다음 이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다음 순서의 그 사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요거 이제 줌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요거 제가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으시면 또 말씀을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을 하나 특별히 준비된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